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버튼을 먼저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궁금하시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제목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처제와 단둘이 마지막 밤의 고백입니다. 박인호 씨 집에 정말 큰일이 났어요. 68세 은퇴 교사인 인호, 아내가 해외 봉사를 떠난 사이 25세 처제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의 수상한 시선, 점점 커져가는 오해와 소문들. 도대체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몇 년째 12시 15분에서 멈춰 있는 벽시계처럼 정지된 부부의 사랑이 과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반전과 뜨거운 감동이 가득한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구독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침 6시 박인호는 눈을 떴습니다. 50년 가까이 교단에 서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거실로 향해 작은 라디오를 켰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인호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 소리만 고요한 집안을 채웠어요. 여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윤정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들고 나왔어요. 아침 드세요. 고맙소. 부부가 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말할 게 없어졌을 뿐이었죠. 인호가 신문 한 면을 넘기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엔 해외 봉사 다녀올게요. 길어야 한 달. 어디로? 베트남이요. 한국어 교육 봉사래요. 인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녀와. 집은 내가 지키지. 정희는 며칠 후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잘 다녀와요. 네. 몸 챙기시고요. 정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얇은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에 길게 누웠는데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본 인호는 깜짝 놀랐어요. 12시 15분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는 순간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 선생님. 옆집 한말순 할머니였어요. 인호보다 5살 많은 73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랑또랑했죠. 창문을 연 인호에게 말순이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면 밥 굶지 말고요. 그런데 말이야, 요새 젊은 처제인가 뭔가 들어온다며? 네. 무슨 소리세요? 인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그럼 아직 모르나? 며칠 전부터 그 집에 젊은 여자가 드나들던데. 처제 되는 분인 줄 알았지. 말순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옆집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빈집이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인가 보네요. 그런가?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묘한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 순간 옆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무의식적으로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어요. 검은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른 아침부터? 인호는 멈춰진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12시 15분. 언제부터 시간이 멈춰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인호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올까요? 정희가 떠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방금 전 옆집에서 나온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현관문을 열자 큰 캐리어를 끌고 선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밝게 웃었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김서연이에요. 서연이? 인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여동생인 서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몇 년 전 추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언니가 얘기 안 했어요? 한 달만 신세질게요.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정희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나 싶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 정희가 얘기했나 본데 내가 깜빡했나 보네. 요가 스튜디오가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했는데요. 서연은 요가 강사라고 했습니다. 몸매가 좋은 이유가 있었군요. 군더더기 없이 탄탄한 체형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들어와. 정의가 없어서 좀 썰렁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형부 혼자 계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제가 있으면 좀 나을 거예요.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우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정의와 둘만 살던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방은 어디 있을까? 안방 옆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 쓰면 돼. 서연은 방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언니가 정리를 잘해놨구나. 그날 저녁부터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주겠다며 나섰어요. 인우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젊은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형부 드시기 전에 간단히 요가 좀 할게요. 매일 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요가복을 입은 서연의 모습에 인우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어요. 방해되면 방에 들어가 계셔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신문 보고 있을 테니까. 인우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몸을 앞으로 숙일 때마다 긴 머리가 흘러내렸고 깊은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선이 더욱 도드라졌거든요.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노래 가사와 함께 서연의 우아한 동작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인우는 자꾸만 신문 위로 시선이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후, 서연이 깊게 숨을 내쉬며 동작을 마쳤습니다. 이마에 살짝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형부도 요가 해보세요. 몸에 좋아요. 나야 뭘.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나이 드실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서연은 매트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인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벽시계는 여전히 12시 15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에게는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 인호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시간이 되면 인호는 괜히 신문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서연 쪽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서연은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펼치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형부, 정말 한 번만 해보세요. 허리에 좋을 거예요. 이날 아침도 서연은 요가를 마치고 인호에게 권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만 보는 인호가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간단한 동작만이라도요.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몸에 좋아요. 서연의 간곡한 부탁에 인호는 결국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연은 기뻐하며 인호를 요가 매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요. 인호는 어색하게 서연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탓에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인호의 뒤로 돌아가더니 양손으로 인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길이 닿자 인호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힘 빼시고요. 어깨를 뒤로 쭉 펴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서연의 손이 인호의 등을 따라 움직이며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인호는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젊은 여자의 손길에 떨리게 됐을까요? 정희와는 언제부터 이런 스킨십이 사라졌던 걸까요? 이제 팔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요. 서연이 인호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서연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샴푸 냄새와 함께 젊음의 향기가 인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인호는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호흡이 중요해요. 천천히 내쉬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인호는 눈을 감고 서연의 지시를 따랐어요. 이런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한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호 선생님, 계세요? 말순은 매일 아침 인호에게 안부를 묻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인호와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순은 담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훤히 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손이 인호의 등에 닿아 있는 모습까지 말이죠. 아이고야. 아침부터 붙어서. 말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요가 좀 배우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인호가 당황하며 설명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이미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말순의 눈에는 세상 물정의 밝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요가라. 말순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요가 매트를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정희 언니 동생 서연이에요. 한 달 정도 신세지고 있어요. 아, 그래. 처제분이구나. 젊으시네. 몇 살이야? 25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 두 사람을 오갔습니다. 특히 서연의 몸매와 인호의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럼 난 가볼게. 인호 선생님 몸 잘 챙기시고. 말순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뭔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인호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유명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앞서 계산하던 두 아주머니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인호 씨 집에 젊은 여자가 산대. 어머, 정말? 부인은 어디 갔는데? 해외 봉사 갔다던데. 그 사이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나 봐. 말순이가 직접 봤다더라고. 인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요? 말순이 본 걸 벌써 동네에 퍼뜨린 건가요? 아니, 그게 처제래도. 사람 입이 무섭지. 처제라고 해서 남의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맞나? 처제라고? 그래도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젊은 처제가 들어가는 게 좀 그렇긴 하지.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맞아. 25이라던데? 40 넘게 차이 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인호는 계속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슈퍼 다녀왔어. 저녁 뭐 드실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서연의 친절한 말에도 인호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하늘에서 굵직한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했던 비가 점점 세게 내리더니 어느새 장대비로 변했어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동네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들이 자신과 서연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우.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디선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실 창문은 잘 닫혀 있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퍽, 퍽.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가 바람에 계속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인호는 차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서연의 방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방 앞에 서자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커튼이 바람에 심하게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아마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나 봅니다. 비가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호는 서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계속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가 방 안으로 들어갈까봐 걱정됐어요. 인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바람 든다. 커튼 좀.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잠깐, 저 옷 아직 안 입었어요. 서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인호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간에 서연의 방문을 두드린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아, 미안해. 창문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옷 입을게요. 방 안에서 옷 입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복도에 서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일인데 말이죠. 몇 분 후 서연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연은 얇은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 봐요. 바람이 정말 세네요. 그래, 비도 많이 와.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다행히 안 들어왔어요. 제가 닫을게요.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확인하는 동안 인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인호가 고개를 돌리자 한말순이 우산을 털면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끔 비가 올 때 인호네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곤 했거든요. 오늘도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잠깐 들른 것 같았어요. 아, 할머니. 비 많이 맞으셨어요? 인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말순의 시선은 이미 서연의 방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고 서연이 얇은 잠옷을 입은 채 창문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거든요. 아이고, 이런 밤에 뭘. 말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인호가 서연의 방 앞에 서 있고 서연은 잠옷 차림인 상황. 아무리 창문 때문이라고 해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인호가 급하게 설명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 창문. 그런 거였구나.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서연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방문을 닫았습니다. 비 그쳐서 가봐야겠네. 인호 선생님 조심하시고. 말순이 돌아간 후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겠었어요. 서연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서연이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창문은 잘 닫혔나? 네, 잘 닫았어요.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시던데요. 서연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가 때문에 한 번 오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서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지 둘 다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응, 잘 잤나? 네, 창문 덕분에 잘 잤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요가 매트를 펼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말순이 본 걸 생각하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요가 안 해? 아, 그냥 오늘은 쉴까 해요.
서연의 대답에 인호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벌써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인호가 동네를 산책하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도 봤다더라. 잠옷 입고 있었다던데. 밤늦게 방 앞에서 뭘. 인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비 오는 날 일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주치는 이웃들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날 오후 인호는 동네 회관에 들렀어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경로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엔 정희와 함께 갔는데 정희가 없어서 혼자 가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인호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작았고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인호는 평소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인호 씨 왔네. 동네 이장인 김봉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도 어딘지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호가 자리에 앉자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이었어요. 요즘 집에 젊은 여자가 있다더라. 부인 없는 사이에. 나이가 나이인데 좀 그렇지. 인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며 앞을 바라봤어요. 회관 앞쪽에서는 복지관 직원이 이달의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직원의 설명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호도 평소처럼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 동네에 사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인호의 대답에 박철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처제분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인호에게 쏠렸습니다. 인호는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정희 동생이 잠깐 머물고 있어요. 젊은 처제와 함께 계시니 좋으시겠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인호는 뒤를 돌아봤지만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호 씨도 참, 나이가 나이인데 좀 조심하시지. 이번엔 앞쪽에서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최영자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호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최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모르시는 척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를. 에구, 나이값 좀 하시지.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어요. 한말순이었습니다. 인호와 서연의 모습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인호에게 쏠렸어요. 인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50년 가까이 교사로 일하며 존경받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 별 뜻 없어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말순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가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을 나왔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형부, 일찍 오셨네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인호의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 전화를 받자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정희의 목소리를 듣자 인호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여보. 정희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인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아니, 고향 친구가 전화했는데 집에 누가 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호는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무 일 없어. 정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인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연이가 와 있어. 기억하지? 내 동생. 아, 서연이요? 언제 왔어요?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래. 그래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지? 정희의 목소리에 의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마 깜빡했나 봐. 별일 아니야. 그런데 정말 집에 다른 일은 없어요? 없어. 걱정하지 마. 인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정희에게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럼 됐어요. 몸 잘 챙기시고요. 응, 너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인호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희와의 전화가 끝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12시 15분에서 멈춰 있는 그 시계가 오늘따라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까 전화 통화를 다 들었는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부.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호를 불렀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어요. 응? 오늘 회관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의 질문에 인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겪은 일을 서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별일 아니야. 표정으로 다 보여요. 저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서연은 인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정이 없는 사이에 젊은 여자가 집에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나가야겠네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인호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서연은 다시 앉으면서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 언제부터 멈춰 있어요? 한참 됐지. 몇 년 전부터인가. 고장 났나요? 인호는 시계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멈춘 거야. 서연은 일어나서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어요. 인호는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해? 형부, 이거 고칠까요? 서연이 시계를 들고 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쳐도 또 멈출 거야. 옛날에 아내랑 싸운 날 멈춘 거거든.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언니랑 싸우셨어요? 한참 전 일이야. 별일 아니었는데. 그날 밤에 시계가 멈췄어. 그 뒤로 계속 그래. 인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정희가 봉사활동에 너무 열중한다며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인호는 정희가 집보다 봉사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고 정희는 인호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죠. 그때부터 언니가 많이 바뀌셨나 봐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멀어진 것 같아. 말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서연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부, 사실 저한테 언니가 부탁한 게 있어요. 뭔 부탁? 언니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형부가 다시 웃게 해달라고. 인호는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뭔 소리야? 언니가 베트남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부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고 혼자 계실 때 곁에 있어 달라고. 서연의 말에 인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요가 스튜디오 리모델링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휴가 낸 거였어요. 언니가 부탁해서. 인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었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형부랑 같이 있어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인우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정희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나도 몰랐네. 언니가 형부를 정말 많이 걱정하세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셔도. 인우는 그제야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졌던 거였어요. 서연아, 그럼 넌 진짜로 나를 위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연이 말을 멈추며 인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선뜻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지금은 형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언니 부탁이 아니어도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의 고백에 인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서연아, 형부도 저랑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서연이 있어서 집이 덜 외롭게 느껴졌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형부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 인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정희는 뭐라고 할까? 언니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형부가 다시 활기를 찾는 거. 서연은 인우의 손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계처럼 멈춰있지 말고 다시 시간을 흘려보내요. 인우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2시 15분에서 멈춰있는 그 시계가 갑자기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의 인생도 그 시계처럼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고칠 수 있을까? 해봐야 알죠. 안 되면 새로 사면 되고.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인우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소문도 잠시 잊은 채 말이죠. 인우와 서연이 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어요. 서연이 정희의 부탁으로 온 것을 알고 나니 인우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저녁도 평소와 같이 흘러갔어요.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인우는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처럼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녁 드세요.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인우는 신문을 접고 밥상 앞에 앉았어요. 요즘 들어 서연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맛있겠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좀 진하게 끓였어요. 형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동네 소문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밤 9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인우와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누구지? 인우가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인우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인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젖은 우산을 든 정희가 서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어? 연락도 없이. 나 그냥 오늘 돌아왔어. 급하게. 정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인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정희가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도 그렇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언니. 거실에서 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놀람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정희는 서연을 안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말순이 몇 명의 이웃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모두 우산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말순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말순과 이웃들이 함께 온 건지, 그리고 왜 정희가 이들과 함께 있는 건지 말이죠. 할머니들, 어떻게 오셨어요? 인우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말순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지.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 안 되잖아. 말순의 말에 인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인우 씨, 우리가 뭘 봤는지 알잖아요. 부인 없는 사이에 젊은 처제랑. 다른 이웃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인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잠깐, 오해예요. 저희는. 서연이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정희의 말에 이웃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겠어?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웃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인호, 정희, 서연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연이랑 한 달 동안 준비했지. 준비? 인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와 서연이 뭔가를 준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서연이가 여기 온 것도 내가 베트남에 간 것도 다 계획이었어. 정희의 말에 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 당신이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알고 있었어. 우리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부탁했어. 당신 곁에 있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인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정희야. 여보, 나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정희가 일어나서 인우 앞에 섰습니다. 남은 인생 나랑 걸어줄 거야? 정희의 질문에 인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처음 프로포즈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예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우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희야, 나도. 서연이가 말했어. 형부가 많이 밝아졌다고. 웃음도 늘고 활기도 생겼다고.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형부.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벽시계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시계를 바라봤어요.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시계에서 들려오는 딸깍거리는 소리에 세 사람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어머, 시계가.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우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왜 갑자기? 아마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우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때가 말이죠. 정희는 인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응, 그러자. 인우의 대답에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식 같은 걸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도 그 말에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촛불이라도 켜볼까? 인호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기뻐하며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저 촛불 가져올게요. 잠시 후 서연이 작은 양초 3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인호는 성냥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촛불을 켜볼까? 인호가 성냥을 그어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촛불이 켜지자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졌어요. 마치 작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의 제서약식이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호와 서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는 인호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놓치면 내가 잡고 내가 놓치면 당신이 잡는 거. 우리 약속이었잖아. 인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놓지 말자던 그 약속을 둘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아.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정희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 옆에서 균형을 잡아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정희와 인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균형? 네. 언니와 형부가 서로 잡아주실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가족이니까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인호는 일어나서 벽시계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간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다시 맞춰야겠네. 인호는 시계 뒤쪽을 열어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딸깍 딸깍. 태엽을 감자 시계에서 더욱 선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인호는 시계를 현재 시간에 맞춰 조정했어요. 밤 10시 30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걸어놓자. 인호가 시계를 벽에 걸자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똑딱, 똑딱, 똑딱. 살아있는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인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시간은 멈추기도 다시 움직이기도 한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손이구나. 정희와 서연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형부, 언니,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세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잔잔한 옛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네요. 우리가 돌아서 있었을 뿐. 노래 가사가 지금 이 순간과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인호와 정희 그리고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참,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들이 생각났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서연이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정희의 대답에 인호와 서연은 동의했어요. 맞아.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밤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나눴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대화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와, 벌써 새벽이네. 서연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야기했구나. 정희도 웃으며 말했어요.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인호는 정희와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 서로 의지하면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와 정희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말이죠.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의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인호 씨 집에 일어난 일 어떠셨나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참 감동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들려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